행안부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두천 시민들이 미군기지 피해 지원을 촉구하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은 미군기지의 반환과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천시가 노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 북부 지역사회의 수건입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인데요. 행안부는 묵묵부답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와 드론 등 신성장 산업을 개발이 더딘 경기북부에 유치해 지역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 특히 정부가 도의 의지와 다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묵묵히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앞으로도 밀고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의논 드려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도 명칭 공모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일부 경기 지역 지자체가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당의 서울 확장은 준비도 부족하고 시민들에게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냐 서울 1극화냐 문제를 놓고 봤을 적에 전혀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추진은 이와 같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자치에 정확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고 경기도의 바람대로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방 분권 시대에 케이블 TV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역 채널 보도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뉴스를 전하는 지역 방송 기자단체인 한국 케이블 TV 기자협회 창립을 기념해서 마련된 건데요.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됐는지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 기자협회 창립을 선언합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 창립식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케이블 TV 기자협회는 지역 뉴스를 전하는 케이블 TV 기자단체로 LG엘로비전을 포함한 12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케이블 TV 기자협회는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 언론의 자유와 자치분권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 출범을 기념해 마련된 지역 채널 보도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화 시대 지역을 밀착 취재하는 케이블 TV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는 데 대해 공감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얼마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방민에게 제공할 것이냐, 또 얼마나 지방민과 소통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가장 가까운 매체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성 구현이라는 공적 책무에 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이 해설 논평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도 논평이 안 된다는 황당한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도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 그 공동체의 어떤 소식을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 소식을 전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수많은 매체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역 채널의 보도력을 강화하려면 뉴스 콘텐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경쟁하는 데는 지금 다른 지역 드라마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채널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정말 지역민이 필요로 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뉴스 어딘가에 사실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케이블 TV 기자들의 정기적인 국회 출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쟁 위주인 국회 관련 취재가 지역과 연계된 정책과 입법 활동 위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케이블 TV가 자립할 수 있도록 커머스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케이블이 지역 언론으로서 그동안 수행해온 그런 역할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이라든가 혹은 스스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대원의 여력을 조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IPTV에서의 지역방송 송출, 그리고 지역 채널 간의 협력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향들이 논의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동두천 시민들이 13일 미군 기지 피해 지원을 촉구하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는 동두천 시민과 지역 정치권 등 약 700명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은 지역 미군 기지의 반환과 동두천 지원특별법 제정,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국가주도 개발, 경기 북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정부는 더 이상 국가를 위한 희생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동두천에게 살 기회를 제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접경 지역인 동두천시는 전체 면적의 약 42%가 미군 기지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70년간 미군 기지 주둔으로 약 22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두천 시민들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포천시가 노인 정책을 강화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포천시 이경재 언론홍보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청 홍보 담당관 언론 홍보팀장 이경재라고 합니다. 예, 먼저 포천시가 이렇게 노인 정책을 강화하는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희는 관내 거주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 14만 3,690명 중에 24.1%를 차지하는 3만 4,578명으로 초고령 사회에 해당합니다. 어르신이 즐겁고 흥겁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곧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는 저희 배경현 포천시장님의 소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 노인들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 중인데요. 특히 반응이 좋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노인 교통, 버스 교통비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통비 부담 완화로 활기찬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많고요.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토부가 주관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점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복지주택은 요양, 돌봄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건강생활센터가 복합된 주택으로 LH와 공동으로 저희 소호흡 초과관리 일원에 2029년까지 1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 있습니다. 노인분들께서 즐겁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포천 파크 골프장을
36홀 전국 최대의 그 규모로 지난 11월 15일 날 착공식을 갖고 조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모든 경로당의 운영비가 균등하게 배분이 돼서 회원비가 많은 곳은 연말이 되면 운영비 부족으로 좀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요번에 저희가 그 인원 대비로 차등 지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여러 분야에서 노인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주실까요? 고령 친화 도시란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또 시설 기반, 그리고 서비스 등이 구비된 도시를 말하는데요. WHO 고령 친화 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저희 포천시 맞춤형 고령 친화 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 이경재 언론홍보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양주 대모산성에서 태봉국 목간이 출토돼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봉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양주 대모산성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강수현 양주시장은 강 위원장을 만나 지역 역사문화유산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특히 양주 해암사지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양주 대모산성 관련 현안 사업이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지정과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문화재청 자문기구입니다.